그 다음에 서울지방법원 2000년 사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를 했는데 잔금 지급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대부분 다 계약 체결 이후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이후에 잔금 지급하기 전에 그 사이에 다 일이 벌어진 건데 그 잔금 지급하기 전에 그 근저당이 새로 하나 설정돼 버렸어요. 근데 중개업자가 이걸 확인을 못 해주게 되고 결국은 또 경매 들어가서 임차인의 손해를 보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그 법원은 계약 체결함으로써 중개행위가 종료했다고 하는 논리로 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2005년 사례입니다. 2005년. 요거는 뭐 사안이 조금 복잡한데요. 역시 임대차 계약을 그 중개했는데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는 없었던 건저당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이행 못하겠다. 왜 갑자기 건저당이 생겼느냐? 라고 하니까 임대인이 건저당 곧 말소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또 중개업자는 책임지겠다. 건저당 말소하는 거 책임지겠다. 라는 이런 그 부분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또 기재까지 해줬답니다. 근데 결국은 이 건저당이 말소가 안 되고 오히려 임대인이 추가 대출까지 받은 후에 잠적하면서 결국 사고가 이게 터지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 이 사안은 지금 인천지방법원 2005년 사안은 지금 피고가 중개협회가 된 사건이에요. 중개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해달라. 중개업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해달라. 이런 소송을 한 케이스인데 이 사건 이전에 그 임차인이 그 중개업자를 상대로 해서는 이미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판결을 받고 중개업자한테 그 회복이 금전 그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금전 사실상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중개협회를 상대로 어떤 소송한 그런 케이스인데 자, 한번 읽어보시면 그 판단해서요. 법원은 일단 그 계약 체결된 이상은 중개행위는 종료했다. 그러면 계약 체결된 이후에 중개업자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개인적인 약속에 불과하다. 중개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약속에 불과하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판단이 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건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실무상에서 간혹 보다 보면 이 협회 공제금을 믿고 너무 쉽게 의뢰인들한테 약속을 해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책임 여부가 논란이 되는 사안에서 과연 그 중개업자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러니까 중개 행위를 하면서 고의과실이 있느냐 하는 어떤 법적인 판단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이게 의뢰인들로부터 시달리기 때문에 배상해달라, 책임져달라 이렇게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그런 시달림에 못 이겨서 각서를 써준다거나 약속을 해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그 약속을 하실 때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각오가 단단히 돼 있으시면 그거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혹여나 그런 약속이 이게 협회의 어떤 공제금 내가 약속을 해주고 써주고 그걸 가지고 협회에다가 그 의뢰인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면은 이게 그런 그 어떤 약속 써주는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좀 오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지금 그 중개업자가 법적으로 중개 행위에 대해서 뭐 고의과실이 있어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개업법상의 어떤 뭐 고의과실 또는 우리가 민법상의 어떤 그 위임관계에서 오는 중개 의뢰인과의 그 위임관계에서 오는 그 수임인으로서의 책임, 뭐 선량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 이렇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책임으로서 법적인 책임이 되겠지만 내가 해주겠다, 책임지겠다, 이 사고 터졌으니까 5천만 원 주겠다 이런 식의 약속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개인적인 약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약속이. 그러면은 나중에 설사 그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중개업자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약정금이라고 그래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 그런 사안에서 법적으로는 엄밀하게 따질 때 책임이 없는데 중개업자가 그냥 약속을 해준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중개 의뢰인이 협회를 상대로 만약에 소송을 한다 라고 하면은 협회가 공제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 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중개협회는 그 공제금 지급하는 어떤 그 룰이란 것이 결국 그 공제약관에 정해진 약속에 근거해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공제약관에는 중개업자가 고의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닌 경우는 거꾸로 말하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공제금 지급 책임이. 그래서 공제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이후에는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할 의무가 없고 계약 체결 이후에 뭔가 이렇게 써준 거는 개인적인 약속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개협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7페이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05년 사례입니다.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그 주택에 임대차 목적물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 피담보 채무를 보증금 받아서 보증금 잔금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근저당 말소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게 말소가 제대로 안 돼서 경매에 들어가게 되고 임차인이 손해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사안에서 법원은 그 중개업자의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중개업자가 그 잔금 보증금 받아서 그거를 근저당 말소한다라고 이렇게 쓴 것은 어느 정도 어떤 그 보증금을 나중에 보존받을 수 있는, 나중에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권리 또는 확보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중개업자가 임차인을 위해서 해준 것이다. 그죠? 보증금 받아서 근저당권 끈다, 대출 채무 끈다 이런 것은 결국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준 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이상은 충분히 나름대로는 그런 그 근저당 설정 등기가 나중에 말소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위험성을 이미 충분히 고지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제대로 이행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가 알아서 책임질 일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새로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한다면 사실은 중개업자가 책임질 가능성이 많아요.
책임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또 임차인이 그 보증금 제대로 돌려받고 하는 부분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으로 그 근저당 채무를 없애는 것이,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이 어떤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 그런 상황임을 충분히 중개업자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커버를 못 해줬다면 중개업자가 책임지라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당사자의 계약 실현에, 당사자가 계약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보는데 그런 판단은 어떤 단편적인 부분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계약상의 어떤 특징, 이 계약의 특징 이런 것도 보고 또 잔금이 과연 어디서 치러졌느냐, 중개업자가 관여하지 않은 장소에서 알아서 따로 치러졌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좀 더 책임 안 질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고, 반대로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실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라면은 중개업자의 관여 폭이 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확인 설명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딜레마죠. 우리 지금 거래 실무상, 거래 관행상 그 중개 수수료가 이게 잔금 치를 때 주로 이렇게 수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자가 어떻게든 계약 체결하고 잔금 지급하는 사이에 나름대로는 서비스 차원이든 아니면 보수를 나중에 온전하게 받을 요량이든 간에 거래 계약에 관여하는 경우가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하는 경우가, 당사자 간에 이렇게 서로 같이 연락을 하고 하게 되면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떼놓고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은 중개업자의 관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적절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좀 본인이 관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하시려고 한다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적어도 등기부상의 어떤 변동 이런 부분들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본인이 관여 안 하는 걸로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